자, 이번 시간은 정사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형은 영자가 그림자 영자거든요. 그런데 정사형의 의미는 자, 빛이 수직으로 들어갈 때의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림자 중에서 빛이 수직으로 들어갈 때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불러준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짝대기 하나가 있어요. 자, 빛이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다면 그림자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요 녀석은 빛이 지금 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그림자는 맞는데 정사형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럼 정사형은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 면에 수직으로 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이걸 정사형이라고 불러준다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수직으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사형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분의 길이입니다. 선분의 정사형입니다. 정사형. 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 여기 외부에 이런 선분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보죠. 선분 L, 길이가 L인 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형은 빛이 수직으로 내려쬐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첫 번째 점, 시작점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도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자,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원래 길이를 L, 그림자의 길이를 L 다시라고 할 때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선분을 밑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딱 붙여도 별 상관없겠죠? 이렇게 딱 붙여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L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붙이게 되면 얘가 수직이니까 결국 이 녀석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세타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L분의 L 다시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선분의 정사형에서 정사형의 길이 L 다시는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빛이 수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세타 값은 점점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죠?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 L 다시 그림자의 길이는 정사형의 길이는 원래 길이보다 무조건 작아질 겁니다. 이게 선분의 정사형이에요. 자, 하지만 요 공식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사실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공식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이렇게 쓰게 되면 공식의 주제가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걸 쓴다는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는 요걸 구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길이와 정사형의 비로 찾는다. 요게 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보다 정사형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보다는 정사형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한다 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선분의 정사형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앞에서 들었던 예인데요. 자, 이 정사면체에서 요 선과 이 아랫면, 요 모서리, 이 아랫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죠? 그죠? 정사면체에서 모서리와 면이 이루는 코사인 값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 얘를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자, 이 파란색의 정사형 수선을 내리면 요 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를 L 다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세타라고 잡았을 때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L분의 L 다시.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쓰면 얘는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L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다시 그래서 코사인 세타 한 변의 길이 2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 다시가 되죠. 그죠? 그럼 한 변의 길이 2라고 잡았을 때 L 다시는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의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없어지게 되면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정사형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면과 직선이, 그러니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쓸 때 이 직선의 정사형을 구해서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과 정사형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이면각이라는 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그죠?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정사형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해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면각과 정사형은, 자, 첫 번째, 교선과 수직으로 만들어질 때, 교선과 수직으로 선분이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는 정사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 자, 면, 알파, 베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선과 수직으로 선분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교선과 수직으로 선분 L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수직으로 L이 주어져 있다. 그럼 이 녀석의 그림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림자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여기로 내려갈 거고, 얘가 바로 L'가 될 겁니다. 그죠? L'가 될 거고, 요 각은 세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정사형이니까. 자, 그럼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보면. 자, L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L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수선을 내려서 여기가 L 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 각이 세타가 맞으니까, 결국 L 다시는 L 코사인 세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각 위에서, 그러니까 두 평면 위에서 교선의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녀석의 정사형은 이거랑 똑같이 L 다시는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교선과 평행하게 만들어져 있는 정사형을 생각해 보죠. 교선과 평행하게. 자,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교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분이 나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정사형을 내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럼 정사형 그림자를 그렸는데, 그림자는 요 그림자랑 어떻죠?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얘는 옆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 자,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녀석은 이 교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정사형을 내려도 점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서로 같죠, 그죠? 맞죠? 따라서 교선과 평행하게 만들어져 있는 선분의 길이는 이면각일 때 L 다시와 L이 서로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선과 평행한 방향에서는 길이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가는 겁니다. 비스듬히 가는 거예요. 자, 비스듬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선하고 평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고 비스듬히 가는 겁니다. 그럼 비스듬히 가는 건 어떻게 가느냐? 수직인 성분과 평행인 성분으로 쪼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자, 교선과 비스듬하게 움직이게 되면 얘는 수직, 수평 방향, 평행 방향으로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서 정사형을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쪼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녀석, 자, 여기서 수선을 긋고, 여기서 수선을 그었고, 이렇게 평행하게 가로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란색 선을 이 녹색 선과 주황색 선으로 쪼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녹색 선과 주황색 선으로 쪼갠다. 자, 그러면 요 점을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죠? 요 점을 정사형을 내리면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당연히 수직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 주황색 방향은 평행 방향이니까 길이의 변화가 없죠. 없습니다, 그죠? 변화가 없는데 여기 녹색 방향은 수직이잖아요, 그죠? 수직이니까 녹색 방향은 요 길이가 A였다면 요 길이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였다면 B는 평행 방향이니까 아무 변화가 없죠, 그죠? 아무 변화가 없는데 녹색 방향만 뭐로 바뀐다? A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길이를 L 다시라고 쓴다면 자 L 다시는 루트에 A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맞죠? 물론 L을 이렇게 A, B 방향으로 쪼갰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공식을 절대 외우는 건 아니고 요 직선 L 자체를 자 교선과 평행한 방향과 연두색, 주황색, 수직인 방향으로 쪼개서 평행인 방향은 변함없음, 수직인 방향은 A 코사인 세타로 변한다. 이걸 이용해서 찾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명각과 정사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자, 네 번째. 평면과 정사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평면과 면적의 정사형. 면적의 정사형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위에 이런 면적, 뭐 사각형 같은 게 비스막이 나 있다 이겁니다. 비스막이 나 있다. 자, 사각형, 삼각형이라고 해요. 삼각형이 이게 비스막에 놓여져 있다 이겁니다. 공중에 비스막이 놓여 있다. 그럼 얘 정사형 그러면 이 밑에 삼각형 정사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리지널 넓이 S랑 정사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빛이 쏘아지고 요 평면의 그러니까 평행인 부분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를 가로, 세로로 분해를 해본다면 가로는 변함이 없는데 세로만 그러니까 수직인 부분, 세로만 길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원래 가로 곱하기 세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평면과 평행인 부분은 길이의 변화가 없고 수직인 부분만 A 코사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의 정사형 S-는 원래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번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나 세로 둘 중에 하나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세타를 한 번만 곱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면적의 정사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면적의 정사형도 정사형을 구해놓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S분의 S- 이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정사면체에서 요 면이 이루는 부분의 코사인 값을 구하세요. 요 면과 요 면이 이루는 코사인 값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자, 외우고 있죠, 그죠? 정사면체에서 면 대 면이 이루는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원래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자, 요 면과 요 면의 교선을 잡아서 끄어서 이면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 주황색 삼각형에서 녹색 삼각형의 수선에 발을 내리면 그림자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 알겠나요?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 보이시죠? 그죠? 정사형을 내리면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원래 넓이 S분의 코사인 세타는 원래 넓이 S분의 요 그림자의 넓이 S-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자의 넓이 다시 그리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 자, 그림자의 넓이는 원래 넓이의 3분의 1이죠. 맞죠? 따라서 그림자의 넓이는 원래 넓이의 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정사형의 의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계산할 때 정사형을 구하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 이렇게 했어요. 자, 육면체. 그 다음에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각형 EHG 어딘가요? EHG 요 삼각형의 삼각형 DEG가 어디죠? DEG 여기
요 삼각형으로의 로의 정사형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EHG를 요 삼각형 DG로 쪽으로 그림자를 쐈을 때 정사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요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S-는 S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S는 뭐냐면 오리지널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1, 여기를 1이라고 쓰면 1 나누기 2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넓이, 그러니까 요 삼각형 EHG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건데 코사인 세타는 요 녹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이 이루는 각이죠, 그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자,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보면, 자, 요 녀석, 그러니까 DEG의 밑면에 내린 정사형이 요 부분의 넓이라는 거 알겠나요? 자, 다시. 빨간색 삼각형의 이 밑면에 내린 정사형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빨간색 삼각형과 밑면이 이루는 각을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삼각형 DEHG, 그러니까 DEG 요 녀석의 넓이분의 이 밑면 삼각형 EH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EHG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요 녀석을 오리지널 S로 보고 얘를 S-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삼각형 DEG는 정삼각형이죠, 그죠? DEG는 정삼각형입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죠, 그죠? 따라서 DEG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다시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그 다음에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서 A제곱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요것분의 삼각형 EHG 아까 구했죠, 그죠? 이 밑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결국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끝났죠?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다? 코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요 녀석을 이 면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는 여기다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하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구한 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유리화 시켜주면 6분의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걸 입체라서 좀 어렵습니다. 평면으로 다시 그려보면 여기 이 빨간색 삼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녹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맞죠? 그런데 이 문제는 녹색 삼각형을 빨간색 삼각형으로 내린 정사형의 길이 요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거 각도를 자세히 보면 각도를 살짝 돌리면 얘가 삼각형으로 보일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 녀석 넓이를 요쪽 빨간색 면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 자, 요 문제를 구해서 얘는 뭘까요? 이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요걸 묻는 문제.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요 각을 세타라고 잡은 다음에 요 넓이 네모라고 잡을까요? 아니, 세모라고 잡으면 요 넓이 요걸 세모라고 잡으면 네모는 세모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큰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큰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코사인 세타는 빨간색 삼각형 넓이분의 녹색 삼각형 넓이 이렇게 구한 겁니다. 코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빨간색 분의 이 녹색, 주황색으로 갈게요. 주황색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넓이. 됐죠? 그래서 큰 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요 넓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정사형입니다. 자, 정사형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빛이 수직으로 내리쬐다. 이게 정사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빛이 수직으로 들어온다. 근데 문제에서는 빛이 수직으로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정사형은 아니거든요. 정사형은 아닙니다. 자, 빛이 물체의 수직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물체의
수직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얘는 정상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정상형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정상형 비슷하게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물체가 하나 주어져 있고 빛이 이번엔 이렇게 수직으로 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물체의 수직으로 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L2라고 쓰면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그림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갖다 붙이면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 L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각이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세타, 여기가 L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L이 L 다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빛이 물체의 수직으로 비춰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헷갈리니까, 요거랑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니까 공식으로 외우진 말고 빛이 수직으로 내려쬐면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 풀 생각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려주면 간단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죠. 그죠? 길어지니까 이제 짧은 그림, 원래 길이는 그림자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공식 외우지 말고 빛이 수직으로 들어올 때도 있다. 이건 정사형 아니다. 정사형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